여기 매일 밤 찾아오는 냄새나는 할머니에게 소금을 뿌리듯 모진 말을 뱉어낸 남자가 있습니다. 폐업 직전의 편의점 사장 민석 씨는 그 할머니가 그저 노망난 노숙자인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실수로 두고 간 낡은 보따리를 열어본 순간 민석 씨는 땅을 치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보따리 속에는 민석 씨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엄청난 유산과 그동안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천덕꾸러기인 줄 알았던 폐지 할머니가 사실은 이 거리의 진짜 주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30년간 가면을 쓴 할머니와 뒤늦게 무릎 꿇은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밤 11시 민석은 오늘도 텅 빈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밀린 독촉장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박수님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줍다 왔는지 흙투성이인 손으로 가장 싼 단팥빵 하나와 소주 한 병을 계산대에 올려놓습니다. 민석은 인상을 찌푸리며 숨을 참은 채 검지 하나로 물건을 밀어내고 계산을 서두릅니다. 할머니, 냄새나니까 빨리 좀 가세요. 손님 다 떨어져요. 민석의 타박에도 할머니는 그저 허허 웃으며 소주병을 소중히 품에 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자마자 민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활짝 열고 방향제를 마구 뿌려댑니다. 자신의 처지가 바닥을 치는 게 다 저 재수 없는 할머니 때문인 것만 같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만남이 민석에게는 그저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민석이 뿌리는 방향제 냄새를 뒤로하고 가게 밖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김 소장이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강 사장, 이번 달까지야. 월세도 못 내면서 언제까지 버틸 거야? 건물주가 재건축한다니까 방 빼. 민석은 사정사정하며 매달려보지만 김 소장은 코웃음을 치며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폐업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당장 갈 곳도 없는 민석은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줍니다. 그날 밤 11시 어김없이 할머니가 들어와 빵과 소주를 고르며 굼뜨게 행동합니다.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한 민석은 할머니가 내민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손으로 쳐냅니다. 제발 좀 오지 마세요. 할머니 때문에 재수 없어서 가게 망하게 생겼다고요. 나가요, 당장.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충격받은 눈으로 민석을 바라보다 뒷걸음질 칩니다. 황급히 도망치듯 나가는 할머니의 손에서 낡은 보자기 보따리가 툭 떨어지지만 민석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민석은 자신의 마지막 구명줄이 될지도 모를 은인을 차갑게 내쫓아버렸습니다. 할머니를 쫓아내고 한참 뒤 분을 사기며 바닥 청소를 하던 민석의 발에 무언가 채입니다. 할머니가 두고 간 낡은 꽃무늬 보자기였습니다. 민석은 더러운 쓰레기라 생각하고 발로 차버리려다 묵직한 무게감에 멈칫합니다. 혹시 훔친 물건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민석은 조심스럽게 보따리에 매듭을 풉니다. 보따리 안에는 갓 지은 듯 따뜻한 밥이 담긴 양은 도시락과 낡은 통장 하나 그리고 빛바랜 편지 봉투가 들어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잊고 있었던 그리운 냄새가 민석의 코끝을 스칩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해주셨던 투박한 계란말이와 볶음 김치였습니다. 민석은 홀린 듯 통장을 펼쳐보았고 찍혀있는 잔액의 0 숫자를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강민석 귀하라고 적힌 편지 봉투를 뜯기 시작합니다. 편지지는 낡아서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서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세상에 없겠구나. 내가 힘들 때 이 아주머니가 너를 지켜줄 거다. 편지 속 내용은 민석의 아버지가 30년 전 시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한 젊은 여인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전 재산을 털어 그 여인에게 작은 가게를 내주었고, 덕분에 여인은 재기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지금의 폐지 줍는 할머니 박수님 여사였습니다. 할머니는 은혜를 갚기 위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몰래 민석의 곁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민석은 통장 명의가 할머니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매일 밤 사갔던 소주는 자신이 마시려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아버지의 산소에 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석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미친 사람처럼 가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할머니가 늘 사라지던 골목길을 향해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골목 끝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일 거라 예상했던 할머니의 집은 놀랍게도 으리으리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낮에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부동산 김 소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회장님, 편의점 자리는 계획대로 진행할까요? 그 사장놈 이제 곧 나갈 겁니다. 민석은 숨을 죽이고 대문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평소의 구부정한 모습이 아닌 꼿꼿한 자세로 김 소장을 꾸짖습니다. 김 소장, 내가 그 가게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그 건물이 누구 건지 잊었나? 하지만 회장님, 그 무능한 사장이 회장님을 괄시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습니다. 내 아들 같은 놈이야. 내 생명의 은인 아들이라고. 당장 재건축 이야기 없던 걸로 해. 할머니의 불호령에 김 소장은 쩔쩔매며 물러납니다.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자신을 쫓아내려는 줄 알았던 건물주가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였고, 그게 바로 자신이 문전박대했던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김 소장이 떠나고 할머니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민석이 뛰어나갑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민석은 빗물에 젖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민석을 내려다보다가 급히 민석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일어나, 바닥 차다. 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은인도 못 알아보고. 할머니는 흙투성이 손으로 민석의 젖은 얼굴을 닦아줍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내 아버지가 너만은 고생 안 시키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나섰어. 할머니는 민석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민석이 내쫓았던 그 밤, 사실은 민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건물을 증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음 날 아침 말끔하게 차려입은 할머니와 민석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습니다. 할머니는 어젯밤 편의점에서 샀던 소주를 아버지 묘비에 따릅니다. 오라버니, 민석이 놈이 이제야 제 마음을 알아줬네요. 이제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민석도 아버지 앞에서 큰 절을 올리며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노라 다짐합니다. 할머니는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민석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그것은 편의점이 있는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겨둔 씨앗이 나무가 된 거야. 민석은 극구 사양하지만 할머니는 이 건물을 잘 관리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며 강하게 쥐어줍니다. 민석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피보다 진한 가족애를 느낍니다. 몇 달 후 민석의 편의점은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방으로 변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인상을 쓰지 않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무료 나눔 코너가 생겨 배고픈 이웃들이 언제든 빵과 우유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수님 할머니가 찾아오지만 이제는 폐지 리어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오십니다. 민석은 할머니가 들어오시면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시고 따뜻한 쌍화탕을 대접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민석은 이제 할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챙깁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어리석은 남자는 이제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민석은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곁에도 혹시 허름한 차림 속에 천사의 마음을 숨긴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편의점 사장 민석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